안녕하세요. 반상근입니다. 오늘은 탐욕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일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었죠. 탐욕이라는 글자가 헤드라인에 대문짝만하게 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월가에서 탐욕을 질타하며 그런 문구를 냈던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월가 금융인들은 자신들이 탐욕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룰에 따라 행동했다. 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계약을 하지 않았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운이 좋지 않았다. 탐욕의 진짜 문제는 자신이 그거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남의 탐욕은 잘 보지만 나의 탐욕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지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물어본다면 누군가 탐욕을 부리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가장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자신이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것을 추구하면 탐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꿈을 크게 가지라고 했나요? 작게 가지라고 했나요? 그렇죠. 우리는 꿈을 크게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얘기를 듣고 자신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꿈은 분명 크게 가지라고 했습니다. 크게 가져야 되고 크게 목표를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모두를 탐욕스럽다고 또 단언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이 탐욕의 정체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정한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그러면 누가 가장 좋아하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솝우화 얘기 하나 들어드릴게요. 온종일 굶주린 떠돌이 개가 하나 있었습니다. 힘없이 돌아다니던 이 개는 건너편에 놓인 생선 한 마리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다른 개들이 채가기 전에 서둘러서 달려가 덥석 물었습니다. 집으로 가져가서 혼자 먹을 요량에 흥겹게 다리를 건너가던 개는 물 위에 다른 물고기가 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생선이 탐이 났던 개는 그마저 낚아차려고 입을 쩍 벌리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의 입에 물고 있던 생선 덩어리가 물에 빠지고 말았던 거죠. 새 것도 못 먹고 가진 것도 잃고 마는 그런 낭패를 본 개는 그제야 그 물 위의 생선이 자신 입에 물고 있던 생선이 비친 현상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널리 알려진 이솝우화에서 제가 어리석은 개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래도 이 개는 자신이 탐욕이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은 덕에 현명한 개가 된 거지요. 이런 상실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보통 이런 진실을 얻게 되는 거지요. 어떤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나름의 인생 공부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깨닫고 뉘우친다면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면 우리도 나아갈 수 있고 그거를 깨달아서 내가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두들 이런 세상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깨달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 탓보다는 내 스스로 내 내면에 대해서 고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손자병법 12. 기다리지 못함은 심각한 성격적 결함 시작하겠습니다. 병자 궤도야 고능 이시지불능 용이 시지불용 근이 시지원 원이 시지근 이이유지 난이 취지 실이 비지 강이 피지 노이 요지 비이 교지 일이 노지 천이 리지 공기 무비 출기 불이 차병 가지승 불가 선전야. 전쟁이란 속이는 길이다. 유능하지만 무능하게 보여라. 유용함에도 무용하게 보여라. 가까이 공격하려면 먼 곳을 공격하라. 멀리 공격하려면 가까운 곳을 공격하라. 이익으로 유인하고 이성을 잃으면 제압하라. 적이 견실하면 대비하고 적이 강하면 피하라. 화나게 하여 흔들어라. 비굴하게 행동하여 교만하게 하라. 편안하다면 피곤하게 만들어라. 화목하면 이간질하라. 무방비인 곳을 공격하고 예상 밖의 곳을 출격하라. 이는 장군의 승리 비결이므로 사전에 세어나가서는 안 된다. 손자는 이 부분에서 한꺼번에 12가지 속임수를 제시했는데 속임수의 출발점은 대부분 상대방의 판단착오를 유발하여 실수하게 만드는 것이다. 상대방이 걸려들지 않거나 걸려들어도 실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다리라고 했다. 버티면서 간첩을 파견하여 적의 내부를 분열시킨다거나 그 외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라는 것이다. 요컨대 쌍방의 균형이 무너져서 승산이 보일 때 비로소 공격하라는 것이다. 손자는 먼저 이긴 연후에 싸우라고 했다. 그러므로 사전에 계산하여 승산이 없으면 당연히 싸울 필요가 없다. 승산이 없는 싸움은 기다리라는 것이다. 기다리지 못함은 성격적으로 심각한 결함이다. 싸워야만 영웅이고 사내 대장부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기다림도 전투의 일부분일 뿐이더라.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전투임을 모른다. 다음은 당태종 2위 공문대 당태종과 2위 공의 대화록에 기록된 내용이다. 이세민이 말했다. 내가 고금의 병서를 두루 읽었지만 핵심은 넉자로 요약할 수 있다. 어떻게든 상대의 실수를 유발하는 것이다. 상대가 오판하여 실수하면 허점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에 유이공 즉 이정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바둑과 같아서 패착 한 점을 바둑판 전체가 망가지니 만회할 길이 없어집니다. 당나라 현종 이용기는 그의 할아버지 당태종과 같은 지혜는 없었다. 알록산의 난이 발발했을 때 가서안이 동관을 지키고 있었다. 가서안은 방어만 할 뿐 나가서 싸우지 않았다. 이용기는 난리를 속히 평정하고 싶은 마음에 출전을 명했다. 직전에 이용기는 당시 명장이던 붕상청, 고선지 등이 작전의 소극적이었다고 오판하여 처형한 바 있었다. 가서안은 출전하면 필패임을 알고 있었지만 황제의 어명을 어겨도 죽음이란 점을 모를 리 없었다. 궁여지책으로 시험삼아 장군 하나를 떠밀어 출전시켰지만 패배하자 어쩔 수 없이 정군을 동원하여 결전을 벌였다. 그 결과 20만 대군이 패하여 동관은 함락되었다. 장안이 위태롭게 되자 현종은 허둥지둥 수도를 버리고 사천성으로 피신했다. 손자가 제시한 12개 속임수에 대해 역대 연구자들은 구체적인 실예를 많이 들어가며 설명했다. 이제 우리도 하나씩 해설하겠다. 앞으로 이거는 하나씩 이제 저와 함께 읽어 나가면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것에 되게 약한 것 같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을 때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급할 때 실수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허점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기다리지 못할까요? 탐욕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나에게 충분히 이익이 생길 거라 생각을 하며 욕심을 부리게 되는 거지요. 하지만 결과는 많은 것을 잃게 되거나 심하게는 목숨까지 위태롭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물질적인 소비의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은 끝없는 욕심에 빠지게 되는 거지요. 어떤 정신적 쾌락을 추구했을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기다림에서 탐욕까지 제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나의 탐욕은 어디까지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모든 원인은 남과 주변 탓으로 돌리기 전에 나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며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손자병법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